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23.5가 있죠. 자, 23.5라고 되어 있는데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라고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사용할 때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좀 직관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가우스 법칙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초대칭 구조이다.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대칭 구조라고 할 때는 전기장 퍼져가는 모양이 자 구형이냐, 구형 대칭이냐, 구대칭이냐, 아니면 원통 대칭이냐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기억합시다. 전체에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끌고 온다고 했어요. 아주 시메트릭하게 나오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점전화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해를 하기 전에 잠깐 정리 잠깐 해보고 갈게요. 만약에 점전화에 의한 거다. 점전화에 의한 거다. 라고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 가우스 서피스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봅시다. 만약에 여기 양전화가 이렇게 Q만큼 이렇게 있대요. 있답니다. 자, 나는 이 점의 전기장을 알고 싶어요. 여기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다면 했을 때 얘가 받는 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얘가 얘한테 전기장이 요 방향인 걸 알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초대칭이라고 했어요. 초대칭. 이 부분하고 전기장 크기가 똑같은 면을 잡아보세요. 어떤 모양이죠? 이 점하고 전기장 크기가 똑같은 면은 어떤 모양인가요? 눈치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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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 점하고 똑같은 전기장을 만드는 면이 어떤 모양이에요? 구형이죠. 그래서 점전할 때 우리가 구대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칭되는 요 면을 갖다 우리가 이거를 가우스면, 가우스 서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얘가 뭐냐? 얘하고 똑같은 크기인 점, 전기장이 크기가 똑같은 점, 크기가 똑같은 점, 똑같은 점이에요. 똑같은 점, 똑같은 점이라고 한다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면을 투과하는 구형의 요 투과량을 보는데 이때 반지름을 내가 아래 잡으면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는 인테그랄 이 dA가 되는데 그죠? 여기는 얘가 안쪽에 있는 전하량, 알짜 전하량이 비례한다 그랬죠. 자, 볼게요. 사실은 여기를 다 계산해야 되지만 재밌는 건 어느 면을 잡든지 법선 벡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항상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하고 관계가 있으면 관계식으로부터 적분해야 되는데 이런 구대칭이면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모든 점에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된다. 얘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칭이 되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얼마가 나오죠? 얘가 구표면적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옵니까? 4파이 R제곱이 되죠. 그래 놓고 나서 입실론 제로분의 1 해놓고 요 안쪽 전하가 어머 Q만큼 있네. 그래서 전기장 크기는 얼마가 된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제곱분의 Q야. 조금 더 엄밀하게 전공 때에는 방향까지 잡는 걸 좀 잡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R제곱분의 1꼴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뭐냐? 점전하고 동일한 대칭 형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 전하 밀도가 로고요. 전체 총 전하가 Q로 균형이 되는 데 있다. 이때 반지름이 A인 어머 부도체구가 있네요 라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부도체구. 자, 볼게요. 자, A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보니까 부도체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는 건 선생님 이거는 가우스 법칙은 이미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해석하는 건데 실제로 이걸 엄밀하게 하나씩 직접 다 적분해서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전공 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반 물리 때는 그 적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먼저 가우스 법칙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전체 총 전하량이 Q입니다. Q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얼마라고 돼 있죠? 반지름이 총 반지름이 A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A는 구 바깥의 한 점. 자, 이 점. 자, 얘로부터 거리를 R이라고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다면 이라 가정할 때 얘가 받는 전기장 어떤 방향이죠? 요 방향이죠. 전기장 이 방향이 됩니다. 자, 질문은 이 녀석과 똑같은 전기장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모양이죠? 눈치채셨나요? 이 녀석과 전기장 모양이 똑같은 거, 크기가 똑같은 거, 방향 말고 크기 똑같은 거 어떤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구 형태죠. 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바로 가우스 서피스가 되겠다. 가우스 서피스를 이렇게 잡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전부 전기장 크기는 똑같은 형태인 아주 초대칭인 S세기 이거는 몇 개 안 되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특이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적분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A 같은 경우에는 외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요 값이 A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구대칭을 잡았기 때문에 인테그랄, 자, 이 dA가 전하를 감싸고서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겹선을 전부 계산한 거예요. 그게 안쪽에 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 값이 똑같기 때문에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왜요? 얘 내적할 때 항상 재미난 거는 어떤 점을 엽더라도 법선 벡터하고 전기장이 뭐 한다고요? 나란하기 때문에 내적했을 때 값이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1이 된다고요. 좀 더 엄밀하게 써드리면,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자, 이 dA, 그쵸?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전부 다 0이 된다고요. 그래서 닫혀있는 면을 갖다 보는데 여기서 이 값이 전부 똑같은 값이니까 적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닫혀있는 폐곡면에 대한 요 녀석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안쪽 전하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요 폐곡면 안의 전하가 Q만큼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깥쪽 전기장은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리가 얼마가 됩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4파이 R 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문자를 좀 더 정했네요.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제곱분의 Q의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방향 이미 알았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B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B 부분 봅시다. B. 자, B를 갖다 보면은 안쪽은 어떻게 되느냐? 안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전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되어 있죠. 자, 생각 잘 해보세요. 자, 얘가 지금 반지름이 A라고 했었으니까 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다면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점하고 똑같은 전기장 세기를 갖고 있는 구역이 어디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디죠? 그렇죠. 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전기장이 어느 방향인지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고서 전부 똑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게 전하 밀도가 균일하다고 했었으니까 전체 부피가 3분의 4파이 A 세제곱분의 Q. 전체 전하 Q. 여기는 이 부분, 전체와 부분의 밀도가 균일하다 했으니까 3분의 4파이의 R 3승분의 안쪽에 있는 전하량. 여기 안쪽의 전하량을 갖다 우리가 Q'이라고 써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Q' 값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3분의 4파이 지워버리면 A 세제곱분의 R 세제곱 Q로 바꿔 쓸 수가 있네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을 투과한 총량을 계산해보자. 총량 계산해보자. 그쵸?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걸 써야 된다고 했었죠? 자, 총 투과량 계산한 겁니다. 자, 보니까 전기장 값이 전부 똑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쪽에 있는 전기장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똑같이 4파이 R 제곱이 되고요.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쓰고 주의할 거는 요게 그렇지. Q'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안쪽에 있는 전기장 크기는 4파이 r 제곱에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q 프라임 대신에 a 세제곱분의 r 세제곱 q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아하 재밌는 거는 내부 전기장을 벡터꼴로 쓰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a 세제곱분의 q 곱하기 r, 정확히 말하면 r 벡터꼴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 바깥에서는 제곱 반비례하지만 안에서는 정비례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꼴을 잡았을 때 보면은 전기장 모양을 자 중심으로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전기장의 크기를 갖다가 표현해 보시면 자 볼게요. 얘가 A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1차함수 꼴이다가 바깥에서는 제곱 반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얘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자 잠깐 돌아올게요. 여기 있는 요 R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나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랑 값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뭐냐? 4파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분의 1에다가 A 제곱분의 Q가 된다. 이 값이. 그래서 사실은 전하가 구형으로 분포하면 구 바깥에서 볼 때는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점전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쉘 시어럼이라고 해서 구 껍질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좀 정리할 텐데 뭐냐면 원천 자체가 구형으로 분포하고 측정하는 위치가 구 바깥이면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그쵸? 중심에 있는 점전화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부도체 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얘하고 상관없이 한번 잠깐 얘기해보고 지워도 될까요? 지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그 번역본이다 보니까 일부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게 있던데 참고로 잠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건 옵션, 참고. 알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도체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부도체가 아니라 도체구로 줘졌다. 도체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하가 분포하긴 하는데 전하가 표면에 분포하는 경우들이에요. 표면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서 반지름이 A인 도체구라고 한번 해보시면 자,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은 얘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바깥은 얘랑 다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제곱분의 q 이렇게 되는데 질문은 안쪽입니다. 자, 질문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의 전기장은 얼마야? 라고 묻는데 얘하고 똑같은 크기가 될 수 있는 가우스면을 잡아보세요. 여기 뭐 눈치챘나요? 가우스면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안쪽에서는요. 자, 내부에서는 역시 구대칭이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있는데 계산할 것도 없이 뭐냐? 여기 있는 요 놈은 우리가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4파이 r제곱도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쪽에 전하량이 0이야. 그래서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도체구야 라고 할 때는 거리에 따른 전기장 크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봤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치? 안쪽은 0, 바깥쪽은 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꼴로. 그래서 이때 요 값이 뭐에 해당한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a제곱분의 q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도체구하고 절연체구 정도는 비교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